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 장마는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미 장맛비로 집안이 빗물을 머금고 있어 산사태나 나무 쓰러짐과 같은 2차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하천변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돌계단은 금세 물에 잠겼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일부 영서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강원 지역에는 나무 쓰러짐 신고가 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때는 2차 피해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경사지에는 낙석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반이 약해진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 7월 정선 피암터널에서는 경사지가 붕괴돼 토사 300톤이 쏟아졌고 지난 2022년에는 횡성에서 산사태로 70대 주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는 3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9개 면적에 이릅니다. 임도, 태양광, 벌목 이런 것들이 많이 미쳐졌으면 산사태가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치고 내려오더라도 나는 매몰되지 않은 그 보호책을 강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데다 밤과 새벽 시간대에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강원 영서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올 여름 들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나무 쓰러짐 신고만 4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산간도로나 지반이 약해진 길은 가급적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산간마을 주민이나 야영객들은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일단 마을회관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여름철 낙뢰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주로 낮에 야외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지대에 머물고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설악해변.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낙뢰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던 5명도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5년간 2019년 4명, 2020년 1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지난해 11명 등 총 31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낙뢰 사고를 당한 31명 중에서 강원 2명을 포함한 6명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는 여름 장마철, 낮 시간에 90%가 집중됐습니다. 40% 이상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서핑이나 낚시, 골프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산 스틱이나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서핑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낙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낙뢰는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강원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900여 건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를 피하려면 이렇게 높은 나무나 전신주 그리고 돌출된 바위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져 인근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높은 산이나 골프장 등 넓은 공간에서 벗어나 최대한 몸을 낮춰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단, 물기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낙뢰가 예보됐을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가 신규 케이블카 6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곳은 철화 철원의 금악산과 원주 치악산, 삼척의 대리 국립공원과 고성 울산바위, 강릉의 어을리와 평창의 선자령 구간, 그리고 북강릉 등 모두 6곳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 강릉 제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60개의 케이블카와 리프트가 있는 스위스도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명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대명건설이 사업 이행 협약을 맺고 회사에 역량을 쏟아 국제교육관광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현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이 개발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대명건설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사업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명건설은 이미 도내에서도 활발하게 호텔, 리조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명건설은 앞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3.43제곱킬로미터를 강원 남부권 관광 핵심 시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망상 1지구를 글로벌 교육지구와 K컬처 선도지구, 의료복합지구 3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구별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계획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고 병원과 학교, 주거시설과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글로벌 스마트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지구 조성, 두 번째로 K-컨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이루어지는 K컬처 선도지구 조성,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웰리스 한방병원과 건강. 강원도와 동해시는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았던 망상 1지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실망을 좀 어떻게든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는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짝 운동화끈 조여매고 속도를 내서 이 늦어졌던 사업 좀 본궤도에 올리도록.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주 내로 대명건설을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명건설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착공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름 물고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주간 어획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방어의 어획량은 139톤으로 한 주 전에 비해 53% 늘었습니다. 반면 오징어는 31%, 가자미가 39%, 붉은 대게 53%, 문어 68% 등 대부분 어종의 어획량이 한 주 전보다 줄었고 특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생활고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 안전망 없이 장애인 돌봄과 치료가 오롯이 가족들의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달장애인 가정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임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열렸던 정부, 지자체 규탄 집회.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이 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추모 공간이 원주에도 마련됐습니다. 사건 직후 지역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원주 지역 장애인 가정 대표 1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 돌봄자는 엄마가 125명, 80.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생활비는 100만 원 이하 11%를 비롯한 응답자 44%가 200만 원 이하 생활비로 한 달을 나는데 재활치료비와 활동지원 등 돌봄비, 의료비 같은 장애 관련 지출만 생활비의 64%를 차지했습니다. 1년 동안 여행과 영화 관람 같은 여가 문화 활동을 전혀 못했다는 응답은 30%, 여가 경험이 있어도 6번 이하가 74%였습니다.
응답자 90%가 장애인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활동 제한, 육체적 피로가 어려움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엄마를 비롯한 가족이 장애인 돌봄을 책임지며 재활치료 등으로 대부분 지출을 하고 있었고 바깥 활동도 제한받게 되면서 심리적 압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기관 돌봄과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20살 성인이 되고부터 돌봄은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 되면서 더욱 암담해지는 상황입니다. 보호와 돌봄이 되고 끝나고도 지원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우리도 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괜찮았는데 제가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안 좋은 때 이게 딱 끊기니까 그게 암담하죠. 조사를 실시한 원주시 장애인가족센터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성인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확대가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성인기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걸로 저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호자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강원도 차원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주와 춘천, 강릉, 홍천 4곳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도 설치해 나가자는 겁니다. 강원도는 당장 예산 문제로 강원 장애인가족센터 설립은 어렵지만 기존 4곳 장애인가족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생이 누군가가 가방 속에 숨겨둔 칼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다 가방 속에서 문구용 칼날 5개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지난 1일 학교에 사건을 알렸지만 칼날을 숨긴 학생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1회 강원 청년대상 후보자를 이달 28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강원도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강원도는 심사를 거쳐 첫 수상자들을 선정한 뒤 청년의 날인 9월 21일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이 학생들의 융합적 문제 해결력 환상을 위해 여름 융합 캠프를 운영합니다.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원주 본원과 춘천, 동해 분원에서 진행되고 춘천 캠프는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계기로 원내 다수당이 바뀐 원주시 의회가 원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일정인 어제 국민의힘이 당을 배신한 조용기 의장은 사퇴하라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탈당 의원 교섭단체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배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내일은 의회 운영위 위원 배정과 위원장의 선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횡성군이 18세에서 39세까지였던 청년 나이를 45세까지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으로 취직해 전입한 청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전입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 추가돼 50만 원씩 5년 동안 받게 됩니다. 최근 강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를 49살로 늦추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낮은 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숙소를 짓습니다. 내년 말까지 정선읍 북실리 일원에 지상 4층 20실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숙소 입주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합니다. 정성군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거주 형태 조사에서 지역에 거주 기반이 없거나 출퇴근의 거리가 멀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